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대학생 김철수입니다. 최근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한 고민이 생겼는데요. 아버지께서 스마트폰으로 고스톱 게임을 접하시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끔씩 가볍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1교시 수업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거실을 나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야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신다던 아버지께서 어제 출근 때 입으셨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거실에서 고스톱을 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을 홀딱 새신 거죠. 처음에는 어머니도 아버지께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 옆에서 함께 고스톱을 나란히 치시더라고요. 이제는 두 분이 함께 밤을 새시기도 합니다. 항상 저를 위해 살아오셨던 두 분이 이제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생겼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에 빠져 계신 시간이 훨씬 많아지고 곧 돌아가실 것처럼 퀭하신 두 분의 눈을 보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게 게임 중독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만 두 분이 스마트폰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게임에 중독되었다는 내용이네요. 밤을 새면서까지 게임을 할 정도시면 좀 심각하긴 하신데요. 사연 보내신 자녀분께서 정말 걱정이 되시겠어요. 네, 요즘은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쉽지 않죠. 그럼 오늘 김덕수 강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을 속이는 위험한 생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국제마인드 교육원 전문 강사 김덕수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게임이란 것이 자기가 조절할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연처럼 그런 조절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 번 몰입하다 보면 몇 시간이 찰나처럼 지나가곤 하죠. 네, 저도 캔디 크러쉬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거 재밌죠. 네. 잠자기 전에 잠깐만 해야지 했던 것이 금방 12시를 막 넘기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처음에는 보통 조금만 하자 하고 시작을 하죠. 분명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게임을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꼭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 내가 다짐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원하던 대로 하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처음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대로 하려다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으로 내가 옳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어제도 나는 게임을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밤을 새서 게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생각으로 30분만 하자 하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나는 30분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 있었는데요. 추석 세기 전에 회사든 주변 지인이든 인사말 중에 단골 메뉴가 있죠.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거 있잖아요. 졸면 천국. 맞습니다. 특히나 또 길 밀릴 때, 이런 명절 때는 이런 졸음운전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의 약 70%가 이 졸음운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70%나요? 아, 그 정도로 진짜 사고가 많이 나나 보네요. 제 남편도 가끔 보면은 좀 졸음운전 할 때가 있어서 계속 옆에서 막 주의를 줄 때가 많은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러게요. 졸음운전만 줄어도 사실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졸음운전 때문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요. 바쁜 출근길 상황이라서 쉬기도 뭐하고 조금만 더 가면 회사인데 좀 더 빨리 가야겠다. 나 운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얼른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한쪽 바퀴가 턱에 살짝 부딪히면서 차가 크게 흔들리며 통과했던 적이 있는데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제가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그런 경각심이 크게 들어왔었죠. 운전하다 졸리면 바로 쉬면 되지 않느냐고 보통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경우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이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급한 일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운전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래도 운전을 못하진 않지. 이 정도면 꽤 경력이 있는 운전자야. 그런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좀 졸음이 오고 눈 감는 시간이 늘어나도 그동안 큰 사고 없이 잘 운전해왔다는 그 생각이 이 마음 중심을 자리 잡으니까 잠깐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닿지 못하는 것이죠. 네, 맞아요. 저도 약간 이런 마음을 좀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졸음운전에도 그런 마음의 흐름이 원인이 될 수 있군요. 네. 만일 길이 밀리는 상황에서 그런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에 이 졸음운전을 방치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정도는 간단한 보험 처리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 고속주행 중에 이 자기를 믿는 마음에 끌려가게 된다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수준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괜찮을 거야 하고 이렇게 자기를 믿는다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결과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자기를 믿는 생각이 자신이 생각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야겠죠. 분명 졸음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각종 뉴스 매체를 통해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요. 막상 내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발동을 하는 것이죠. 졸리니까 쉬면서 가야 할 것인데 끝까지 운전대를 고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멈추고 또 진행하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나를 속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위험한 생각이 우리를 끌어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잘났어. 난 똑똑해. 내가 하는 생각이 맞아.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이런 생각으로 인해 올바른 사고가 되지 않고 내가 하는 생각을 맹목적으로 믿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내 생각을 다 믿게 되어버리면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닐 때도 그 생각이 옳다고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미국에서
한 30대 남성이 코로나에 걸려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크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젊음을 과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엘라베마주의 한 대학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를 초청해서 가장 먼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상금을 지급하는 파티가 열리기도 하였는데요. 그런 파티도 있었나 봐요. 저도 정말 듣고 놀랐습니다. 아, 네. 그런데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이 남성이 결국 코로나에 걸리고 치료받던 중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정말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이러스가 날조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수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바이러스가 있는 것인가? 혹 있다 해도 난 젊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전 세계 각 정부들이 계속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기 믿는 마음에 푹 빠져서 결국 목숨까지 잃어버린 것이죠. 미국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질병인지 충분히 소식을 빠르게 들었을 텐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부 지침을 따라야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하나 때문에 젊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네요. 네. 그것이 바로 나를 속이는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믿는 생각이 나를 속여서 사고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렸는데 이 반도체 센서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 설계 도면의 선 하나의 단위가 100만 분의 1m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센서를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한 뒤에도 검토 작업이 여러 번 진행돼야 합니다. 최근에 정부 과제를 위해서 제가 설계한 센서에 대한 공정 작업을 의뢰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 같이 해왔던 업체였기 때문에 손발도 많이 맞춰보기도 했고요. 또 제가 그동안 실수 없이 해왔던 것도 있어서 큰 문제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 작업을 좀 중간에 생략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공정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까 딱 한 군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설계는 문제 없이 되긴 했는데 함께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작업들을 생략했더니 이 업체가 수치 하나를 잘못 체크하게 된 거예요. 다행히 대안이 준비돼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그 대안마저 없었다면 저를 믿는 그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회사에 아주 큰 손해를 끼칠 뻔하게 된 거죠. 늘 하던 것이니 잘하겠지. 그런 생각이 결국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자기 생각을 믿은 결과가 나 하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믿는 마음 하나가 점점 커지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불행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서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되면 실제로 나는 게임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아서 매일 밤 게임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 뉴스를 보면서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체크를 하지 않고도 괜찮을 거야 하고 넘어가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받는 교육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비행 착각입니다. 비행 중에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 방향 감각의 상실을 유발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다 위를 날 때 어떤 경우에는 내 머리 위로 보이는 이 파란 공간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비행기 계기판입니다. 바다와 하늘이 헷갈리는 상황에서 만약 자기의 감각과 경험만으로 비행기를 작동한다면
이 비행 착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각과 생각을 버리고 이 계기판만 신뢰한다면 비행 착각이 온다 할지라도 안전한 비행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랜 시간 믿어온 내 감각을 버리고 실제 그 계기판을 믿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맞을 거야, 괜찮을 거야, 내가 옳아, 이런 생각은 한 번 더 의심해야 하는 생각이고 그러한 생각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 위험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삶을 살며 문제로부터 멀어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들으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 위험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민주 씨는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나를 속이고 끌고 가는 생각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강사님께서 강연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내 생각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상 중에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앞에 사연 주신 김철수 님도 그 부모님께 그 자신을 믿는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서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되면은 실제로 나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아서 매일 밤 게임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행 착각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감각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 계기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감각을 무시하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릴 때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이 강연을 통해 알게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사람을 속이는 위험한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버려질 때 여러분 마음에도 진정한 자유와 쉼이 오기를 바랍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